홍범도 장군이시죠.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드디어 국내로 봉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근데 이사장을 지금 맡고 계시네요. 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1937년, 38년 그게 독립운동을 하러 연해주로 간 우리 많은 분들이 아주 참담한 사건을 겪는 시기입니다. 예. 스탈린 시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레닌은 이제 피압당 민족 태제를 발표해서 식민지 운동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많이 갔는데 스탈린 시대 때는 그분들의 많은 분들을 죽이고 또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태워서 강제 이주를 시켰죠. 일본군 뭐 간첩 노릇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유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냥 강제 이주 당해서 중앙아시아로 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예. 이 홍범도 장군은 그때 강제 이주 당하셔갖고 멀리 카자흐스탄을 가셨고요. 저희 외조부 김한 선생은 임시정부의 법무국 비서국장을 하다가 의혈단 활동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곳에 가 계셨는데 그때 스탈린한테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스탈린에 의한 피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원래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을 하고 계시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께서 이거는 우원식 의원이 해야 될 일이네. 고려인 문제도 하고 그때 그런 문제 독립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네. 그래서 저는 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드디어 그 홍범도 장군의 이제 유해가 이제 봉환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그 과정에도 상당히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던데 언제부터 이게 추진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은 1995년 그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요? 일단은 이제 그곳에 있는 고려인들이 홍범도 장군을 굉장히 이렇게 정신적 지주, 민족적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그 쿠즈로르다에는 홍범도 스트리트, 그러니까 홍범도 가라고 하는 거리명이야. 네, 거리명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아주 기념하고 묘역도 이렇게 조성이 돼 있던. 묘역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처음에 43년에 돌아가실 때는 집 근처에 묻었다가 그거를 이제 그 후에 한번 옮기고 거기다가 또 묘역을 제대로 조성하고 그 고려인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비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 흉상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돼 있어서 일단은 고려인들이 이렇게 멀리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들이고 그 고난을 겪은 분들인데 그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멀리 떠나버리는 게 너무 서운한 일이죠. 또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의 자손이 전부 다 명을 달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이 끊어졌습니다. 그랬나요? 부인은 홍범도 장군 처음 이제 그 백두산 포수대를 가지고 시작한 게 1907년이거든요. 일본이 총포 화약류 단속령을 내리면서.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 백두산 포수들이 처음 의병을 일으켜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했어요. 얼마나 싸움을 잘해요. 그러겠죠. 함경도를 완전히 청정지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친일파 누구 하나 나타났다, 일진애가 나타났다 하면 바로 그냥 가서 처형해버리고. 총도 잘 쏘지, 산도 날아다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하늘을 나르는 홍범도, 비장군 홍범도 이렇게까지 부르면서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불러가지고 부인을 잡아갖고 고문을 해서 죽고요. 고문 끝에 숨지셨죠. 예. 그리고 아들 둘은 그 후에 1908년에 전투에 나가서 두 아들이 죽고. 참. 그래서 이제 손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 유해 봉환을 하는 데 있어서 후손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거를 추진할 사람들이나 또 후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이 잘 추진이 안 됐죠. 북한이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북한 그분의 고향이 이제 평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더 영국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모시더라도 북한에 모셔야지 왜 그 절로 가느냐 이런 건 이제 북한의 반대가 있었던 겁니까?
뭐 그 과정이 하여튼 그런 비슷한 과정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잘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급물살을 탄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네, 그 1919년 아니 2019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셨어요. 아, 카자흐스탄에. 예,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을 봉환하는 문제였고 저도 그래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자격으로 특별 수행원으로 같이 갔죠. 그래서 원래 작년에 모셔오려다가. 네, 그래서 거기서 합의가 돼가지고 작년 3월 달에 모셔오기로 해서 이제 저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쪽도 아주 나빠져서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오래 미루어졌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번 8.15 때 모시게 된 거죠. 드디어 이제 모시러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시러 가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지금 의원님을 포함해서 영화배우 조진웅 씨도 포함되어 있던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조진웅 씨는 그 영화에 나온 그 영화가 암살. 예. 그리고 대장 김창수. 그 김구 선생. 김구 선생. 예.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 또 홍보대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 독립운동 특히 그 무장 또 의혈단 이런 데 아주 출연도 했고 본인도 관심이 많고 어제 제가 만나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그 기념사업회에서 조진웅 배우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했더니 추천을 받고 소감이 어떠냐 할 때 두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제가 세상 모든 일은 뒤로 밀어놓더라도 이 일은 해야죠. 그리고 너무나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국내 모셔오면 이제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그 안지가 된 겁니까? 일단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일정 자체가 불투명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대전 현충원으로 모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이 무장 독립운동의 가장 큰 그 봉우리시기도 하고 3.1운동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무장투쟁이 본격화되고 독립군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무찌른 첫 번째 대첩을 이룬 거거든요. 그리고 청산리 전투로 이어졌고 그 전에 백두산에서 무장투쟁을 하셨고 그래서 총칼을 들고 그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경력이 그 독립운동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가 레지스탕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레지스탕스 운동보다 훨씬 강력했던 게 이 홍범도 장군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진 우리 독립군들 이런 분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기려야 된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는 그때부터 시작한 게 해방 때까지 계속 총칼을 든 독립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립 전쟁 기념 공원을 좀 만들어서 그 용산도 좋고 독립 전쟁 기념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특히나 무명용사 홍범도 장군이 고아 그 군대의 나팔수 제주공장 노동자 또 신계사 식객승 이러다가 백두산 포수를 했거든요. 아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 되는 바람에 이제 이름을 얻으셨는데 그와 비슷한 그 왜 영화 그 봉오동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어제의 농사꾼이 오늘의 독립군이다 뭐 이런 대사. 그렇듯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진 분들을 기리는 그런 공원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역사고 또 그러고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은 것인데 그것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들이 잘 새길 때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독립전쟁 기념공원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은 안 나온 거고.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업 계획을 거의 확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 현충원에 이제 모시기 전에 이제 국민 추도 기간도 갔는다면서요? 네, 15일 저녁 때 들어오시는데 16 그러고 이제 바로 대전 현충원으로
임시적으로 이제 모시고 18일 날 안장식을 하거든요. 16, 17일은 국민 추도 기간으로 하고 원래 저 작년 3월 달에 들어왔을 때는 시청 앞에다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예. 대전 현충원에다가 이제 추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찾아가시면 할 수 있게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 겁니다. 온라인 추도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국민 추도 기간을 이틀 동안 갖고 18일 날 안장을 하는 그런 일정이 있고요. 또 중간에 이분의 훈장이 대통령장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장으로 승격해서 다시 서운하는 그런 행사가 17일 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우리 많은 국민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네, 이렇게 네.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홍범도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